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영기 시인의 낙화 학습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23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학생권 선생 유튜브 채널 생생국어에서 국어를 중학교 2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교육청 소속 교사 권승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교재 교과서 23쪽을 보도록 하죠. 네, 23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역설에 대해서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모순되거나 불합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방법입니다. 겉으로는 모순되거나 불합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방법,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역설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모순이 되거나 불합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방법. 자, 그래서 2번 보도록 하죠. 2번에 1번. 이 시에 나타난 역설과 그 효과를 이해해 보는 건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별과 축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각각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해보자 라고 그랬어요. 자, 결별. 여러분들이 결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뭐 슬프다라든가 안타깝다라든가 또는 뭐 고통스럽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겠고, 축복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기쁘다, 희망적이다, 그리고 행복하다, 뭐 이런 느낌들이 들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표현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역설의 표현인데, 이것처럼 보세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다,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이 결별이라는 느낌은 슬프고 안타깝고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축복이라는 것은 기쁘고 희망적이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것이지만 그 안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이러한 표현 방법의 특징을 생각해보자. 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것이 이 구절에 쓰인 표현 방법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의미상 서로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울리지 않죠. 이 어울리지 않는 말을 결합하여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상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을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별과 축복이 의미상으로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의미상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점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 이러한 새로운 의미가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구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자, 그 의미는 이런 결별과 이별은 고통스럽고 힘든 체험이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영혼 그리고 삶, 이것을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되므로, 그렇게 되므로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다, 이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요 표현이, 이 구절에 담긴 의미는 결별이라는 것, 결별과 이별은 고통스럽고 힘든 체험이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영혼 그리고 삶을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되므로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설이 모순되는 표현 안에서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방법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까 배웠습니다.
그랬을 때 의미상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를 결합하여 표현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이러한 깨달음을 담고 있구나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역설이 드러난 구절에만 보는 게 아니라 시 전체의 의미와 흐름 속에서 역설이 드러난 구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영혼 그리고 삶을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에 나타난 역설의 효과, 역설의 효과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설의 효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결별과 축복이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죠. 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을 결합하여 참신한 느낌을 주고 뿐만 아니라 전달하고자 한 새로운 의미를 더욱 강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별과 축복이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 결별과 축복은 서로 어울리나 어울리지 않나요? 서로 어울리지 않죠.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을 결합하여 참신한 느낌, 이런 참신한 느낌을 주고 뿐만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미, 이거를 더욱 강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역설을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역설 활용하기. 그래서 역설을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시로 표현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상반된 특성이나 정서가 동시에 떠오르는 소재를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이 상반된 특성이나 정서가 동시에 떠오르는 소재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제시된 예 외에도 학생들에게 친숙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오랜 시간 준비했던 발표를 끝낸 뒤에 후련함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낀 적이 있나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눈물 한 방울.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먼저 첫 번째로 크기가 작죠. 눈물 한 방울이라는 건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반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마음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서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눈물 한 방울이라는 거는 이 상반된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정서가 동시에 떠오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과 관련 있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이를 정리해보자. 이랬을 때에는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툰 적이 있습니다.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툰 적이 있는데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있는데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친구와 다툰 경험이 있어요.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툰 적이 있는데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 눈물 안에 미안함, 후회, 속상함, 내 마음이 모두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작은 눈물 한 방울이 크게 느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자신이 경험을 떠올리고 이를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이랬을 때 역설을 활용하여 시적 표현을 만들어 보자. 여러분들이 상반된 특성이나 정서를 포함하여서 대상을 표현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역설로다가 시적 표현. 예를 들어 보죠. 친구랑 다툰 날, 내가 흘린 작고도 큰 눈물 한 방울. 여러분 보세요. 작고도 크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작은 동시에 클 수가 있나요? 너희 키는 작으면서도 크구나.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아까 얘기했듯이 모순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로 모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정서나 경험이 의미라든가 가치를 역설이 담긴 구절로 표현해 봄으로써
모순된 내용을 결합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모순된 내용을 서로 결합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모순되는 표현을 만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떠올린 내용을 다듬거나 생각을 발전시켜서 효과적인 표현을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를 창작해 보는 게 바로 네 번째 활동입니다. 시 창작하기. 그래서 뭐 제목은 눈물 한 방울, 뭐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친구랑 다투고 집에 간 날 눈에서 물이 나온다. 친구랑 다툰 날 내가 흘린 작고도 큰 눈물 한 방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역설적 표현을 활용해서 시를 창작해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5번 보면은 자신이 쓴 시를 짝과 바꿔 읽고 시의 역설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는가, 시의 역설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는가 의견을 나눠보자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작고도 큰 눈물 한 방울이라는 역설의 표현을 활용하여 작은 눈물 한 방울에 자신의 감정이 모두 담겨 있다는 생각을 인상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친구랑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영기 시인의 낙화를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 활동을 통해서 이영기 시인의 낙화를 보았고,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것은 역설이라는 것이 겉으로는 모순되거나 불합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의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것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낙화, 이영기 시인의 낙화 학습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역설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